심장이 뛰는 소리는 판막 천판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입니다. 심장은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세포를 복제하지 않습니다. 각막은 몸에서 유일하게 피가 통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공기를 통해 직접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요. 몸에 있는 혈관은 지구를 2번 이상 돌 수 있을 만큼이나 깁니다. 우리가 두뇌의 10%만을 사용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속설입니다. 우린 항상 거의 100%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고대 로마인들은 이두박근을 구부렸을 때 근육이 쥐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육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작은 쥐로 번역됩니다. 왼쪽 폐는 공간을 심장과 공유하기 때문에 오른쪽 폐보다 작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오직 1만 가지 냄새만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한 연구는 인간이 1조 가지 냄새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뇌는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고 몸에 공급되는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욕심쟁이죠. 입에는 약 700종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약 60억 마리 이상이 입안에 살고 있어요. 피부는 가장 큰 장기입니다. 커다란 타월 2개의 표면적을 덮을 수 있죠. 지방 0.45kg이 증가할 때마다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1.6km 길이의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집니다. 위는 6일마다 새로운 내벽을 만들어내는데 스스로를 소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 혈관, 근육은 통증 수용기가 있지만 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두뇌통을 느끼지 않아요. 치아를 뼈의 일부로 여기긴 하지만 뼈의 수에 포함하진 않습니다. 신경세포는 초당 1000개의 신경자극을 전달합니다. 시속 1.6km에서 431km로 이동하죠. DNA는 10만 개의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1분에 60개의 단어를 하루에 8시간씩 입력한다면 인간의 게놈을 입력하는데 50년이 걸릴 거예요. 인체에서 가장 큰 분자는 1번 염색체입니다. 인간 세포는 23개의 염색체의 쌍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1번 염색체는 100억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린 단 한 번의 호흡으로 250개의 분자를 들이마십니다. 그건 25에 21개의 0을 붙인 수입니다. 세어보세요. 후두 윗부분에는 입 모양의 플랩이 있는데 음식이 배로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을 삼킬 때마다 닫힙니다. 속눈썹은 150일 동안만 유지됩니다. 가장 긴 속눈썹의 세계 기록은 약 7.5cm였어요. 속눈썹에는 작은 진드기가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년 약 420만 번 눈을 깜빡입니다. 최소 8초마다 한 번이죠. 재채기를 할 때 공기의 움직임은 시속 160km에 달합니다. 페라리보다 더 빨리 가속할 수 있어요. 또한 재채기를 너무 세게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매일 500ml에서 950ml의 침을 생산합니다. 1년이면 여러 개의 욕조를 채우고도 남을 양이 되죠. 침 뱉지 마세요. 침은 완벽한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입안의 상처는 다른 곳보다 훨씬 빨리 아물어요. 또한 음식 맛보기를 돕습니다. 비뢰는 음식이 침에 의해 용해될 때에만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뼈는 보기보다 강합니다. 16세제곱센티미터의 사람 뼈는 약 8,600kg을 견딜 수 있는데 콘크리트보다 4배 더 강해요. 우리의 혈액형을 다르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설탕입니다. A형, B형, AB형은 5가지 유형의 당분을 가지고 있는 반면 O형은 4가지만 있어서 만능 공혈자가 될 수 있는 거랍니다. 한 가지 유형이 부족하다고 해서 O형의 피가 덜 달콤한 건 아닌가 봐요. 실제로 O형 피를 가진 사람이 모기에게 더 잘 물립니다. 인간은 8가지 혈액형이 있지만 소는 800개 이상의 혈액형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하루에 50에서 150개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머리카락의 평균 수명은 5년이고 머리카락이 빠지자마자 새로운 머리카락은 즉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같은 직경의 구리선보다 강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은 100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잘하면 한 사람의 머리카락 전체로 8,400kg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위는 보기보다 더 큽니다. 필요할 경우 용량이 거의 0.2kg까지 될 수도 있고 평균 용량은 약 950ml 정도입니다. 음식은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소화되고 금속도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중요하죠. 입술은 손가락보다 훨씬 더 민감한데 약 100만 개의 신경말단이 있어요. 입술은 손가락 끝보다 100배 더 민감합니다. 입술의 주름은 손가락 지문처럼 우리 입술 프린트를 독특하게 만듭니다. 또한 일생 동안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혀 프린트도 독특합니다. 언제쯤 혀 프린트 식별기를 볼 수 있게 될까요? 배꼽에는 마치 동물원처럼 약 70가지 종류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요. 그중 일부는 일본의 토양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심지어 극지방 만년설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도 있답니다. 우리의 몸은 실제로 빛이 나요. 하지만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출하는 빛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빛보다 1000배 더 약하거든요. 지구상에서 얼굴을 붉힐 수 있고 붉힐 필요가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마크 트웨인이 말했죠. 얼굴이 붉어지는 건 아드레날린 분출 때문입니다. 블러셔와 립스틱에 사용되는 카르민은 딱정벌레를 갈아 만든 붉은 염료예요. 우엑. 눈에는 신체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 깜빡임은 약 10분의 1초가 걸리는데요. 하루에 2만 번씩 눈을 깜빡거립니다. 어른은 1분에 평균 15번 눈을 깜빡일 수 있지만 아기는 1분에 한두 번만 눈을 깜빡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과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아기에게도 눈싸움 도전은 하지 마세요. 발에는 25만 개의 땀샘이 있으며 하루에 약 250ml의 땀을 배출합니다. 발에서 냄새가 나나요? 사실 냄새를 맡는 코가 고생이죠. 발은 그저 악취를 풍길 뿐이죠.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최대 10만 배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1조 개의 냄새들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쌍둥이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냄새는 모두 고유합니다. 출생 후 많은 아기들은 푸른 눈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지게 됩니다. 눈, 머리카락, 피부에 색소를 주는 멜라닌의 양이 처음 몇 해 동안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들은 흑백으로 또 거꾸로 세상을 봅니다. 색을 구별하고 상을 뒤집는 능력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아기들의 눈은 발육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아기의 눈동자는 어른 눈과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코와 귀는 평생 동안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콧구멍은 2개인 반면 85%의 사람들의 경우 두 콧구멍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한 콧구멍에서 다른 콧구멍으로 이동을 하고 이 코의 순환은 하루 종일 변하게 됩니다. 붉어지는 뺨은 아드레날린의 폭발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뺨이 빨개지면 위도 빨개져요. 한 사람은 평생 수영장 2개를 채우기에 충분한 침을 생산합니다. 엄청난 양의 침이군요. 혀는 서로 얽힌 근육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혀의 구조는 문어의 촉수나 코끼리의 코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혀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건 턱 근육입니다. 사람이 무는 것은 90kg의 힘과 같습니다. 수천 킬로그램의 힘을 가진 악어와 상어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그래도 피라냐보다 더 강합니다. 20대에도 여성의 몸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피하 지방이 볼, 목, 다리에서 허리, 복부, 허벅지로 재배치됩니다. 의사결정과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분야에서도 몇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성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뇌의 양쪽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여성이 더 좋은 청취자이고 말로 굳이 하지 않은 것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은 창의력을 책임지는 운의 덕분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청력을 잃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잠을 잘 때도 여성의 청력은 예민하게 활동합니다. 이것은 진화와 관련이 있는데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야 했던 엄마의 역할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성을 쉽게 잠에서 깨우는 것은 고음의 소음뿐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혀의 미뢰가 더 많습니다.
35%의 여성은 뛰어난 미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에는 홀 펀치 구멍만한 공간에 30개 이상의 미뢰가 있습니다. 설탕은 더 달콤하게, 염분은 더 짜게 느껴지고 쓴맛을 견디기 힘들어요. 여성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잘 기억하지만 이미 한 일은 쉽게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여성들은 얼굴도 더 잘 기억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빨간 옷을 입은 다른 여성을 관계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본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봤을 때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의상은 감정적인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에 대해 훨씬 더 빨리 잊어버리고 이전의 불쾌한 경험이 떠오를 때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여성 두뇌의 좌우는 더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섬유 경로는 논리적인 측면과 창조적인 측면 사이를 지그재그로 연결합니다. 남성의 경우 이 경로는 대부분 두뇌 한쪽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문제에 대한 더 창의적이고 특이한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말이죠. 여성의 심장은 남성의 7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동맥은 더 좁습니다. 그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성의 심장은 더 빨리 뛰어야 하고 분당 78회 정도에 박동하는데 남성의 심장보다 8번 정도 더 뜁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음식을 소화하는데 47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남성은 33시간이 걸립니다. 여성의 위가 작아서 위산이 적게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소화기 계통을 내려가는 속도가 20% 정도 느립니다. 평균적인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 정도를 말합니다. 남성보다 7천 단어나 많습니다. 언어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두뇌 영역은 여성이 더 큽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소위 언어 단백질의 수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지금까지 인류가 제작한 최고의 카메라는 약 200메가픽셀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는 그런 카메라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눈안에 갖고 있으니까요. 576메가픽셀의 화질이라면 놀라겠죠? 그래요. 인간의 시력은 그렇게 뛰어납니다. 그렇게 좋은 화질의 풍경이 액자에 넣을 수 있는 종이 대신에 눈 뒤에만 비친다는 사실이 유감이죠. 기술이 인체를 따라잡으려면 갈 길이 멉니다. 인간의 심장은 작지만 강력한 엔진입니다. 하루에도 심장은 혈액을 매우 효과적으로 펌프질해서 19,000km의 거리를 이동하며 몸 안의 모든 혈관을 통과합니다. 미국 대륙을 동서로 4번 가로지르는 것과 같은 거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혈관을 일렬로 늘어놓는다면 글쎄요, 여러분은 무사하지 못하겠지만 혈관은 지구를 감싸고도 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요. 우리와 우리의 먼 친척인 침팬지와의 차이는 털의 양이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하죠. 차이는 털의 질입니다. 인간이 더 좋은 샴푸를 사용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인간의 털이 진화한 방식 때문입니다. 인간은 땀을 더 효과적으로 흘려서 몸의 열을 조절해야 했어요. 인간의 가느다란 털의 또 다른 이점은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더 좋으니 금상첨화죠. 공기를 너무 세게 밖으로 밀어낼 수 있어서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사실 음속의 3분의 1 정도지만 여전히 대단한 속도죠. 커다란 폐에서 나오는 요란한 기침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런 기침이요. 물 좀 주세요. 제 기침의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소닉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의 폐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아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잠수 반사라고 하는데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포유류가 갖고 있죠. 이 반사작용은 산소를 심장과 뇌로 전달함으로써 몸 안의 산소를 재분배합니다. 물에 잠기는 순간 몸은 자동적으로 심박수를 늦추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비장에 저장된 적혈구를 내보내죠. 이 반사작용은 얼굴과 특히 콧구멍이 젖는 것으로도 촉발되지만 손이나 발을 물속에 넣는 것만으로 발생하지는 않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물에 젖을 때 피부에 일어나는 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피부 신경이 손상된 사람의 경우 물속에 있어도 주름이 생기지 않아요. 이 주름은 신경계에 의해 유발된 물에 대한 의도적인 반응입니다. 젖은 물체를 더 잘 잡기 위해 이런 주름이 필요한데요. 실험도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건포도처럼 쭈글쭈글한 손가락을 가진 사람이 매끈하게 건조한 손을 가진 사람보다 젖은 구슬을 더 많이 집을 수 있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난 후나 VR에서 놀고 난 후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뇌는 이런 종류의 현기증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무언가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최초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속이 메스꺼워지는 거예요. 두뇌는 위에게 신호를 보내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라고 지시합니다. 독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아기 주먹의 뼈는 10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형성되지 않습니다. 유아기에는 탄력 있는 주먹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연골이 많은 뼈 조직을 대체합니다. 아기들은 다리뿐만 아니라 손까지 사용하여 기어다니는데 그러면 주먹에 대한 압력이 가겠죠. 만일 주먹뼈가 완전히 형성된 상태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충분한 운동 후에 여러분을 욕실로 향하게 하는 것은 땀이 아닙니다. 피부에 있는 미세한 박테리아와 땀의 상호작용입니다. 박테리아를 비난하지 마세요. 몇몇 피부 박테리아는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좋은 박테리아는 살 곳을 놓고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와 경쟁하고 여드름이나 다른 종류의 감염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줍니다. 새끼발가락은 오래전에 이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이 신발을 신기 시작했을 때죠. 맨발로 걸을 때는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됐지만 오늘날은 가끔 가구에 부딪히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죠. 진화 과정을 거친 미래의 인간에게는 새끼발가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가락 가족의 5식구가 4식구로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하겠네요. 좀 서운하네요. 머리와 손톱은 혈액을 통해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하면 더 빨리 자랍니다. 또 다른 사실 하나, 우리의 몸은 비대칭이에요. 몸의 한쪽은 다른 쪽보다 더 많은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과 손톱은 한쪽이 더 많은 영양을 공급받죠. 비명을 지르거나 재채기를 할 때 두뇌는 여러분을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두뇌는 자동적으로 머릿속의 볼륨을 줄입니다. 직접 해보세요.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그건 좀 이상해요. 육식성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단지 송곳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도 여전히 비슷해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모든 감각은 더 민감해지고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도 더 잘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배가 부르면 긴장을 풀게 되는데 우리 몸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내면의 포식자의 본능이 가라앉게 됩니다. 과식을 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재채기입니다. 또 다른 행복 호르몬 엔돌핀은 재채기를 할 때마다 방출됩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몇 번 연속으로 한 후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엔돌핀은 또한 나쁜 종류의 박테리아와 싸우는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것을 돕습니다. 엔돌핀이 행복만 느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거나 무서울 때 다리가 나무 둥치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심장은 쿵쾅거리고 피부에는 소름이 돋죠. 이 모든 현상이 모두 같은 과정의 결과예요. 혈류로 유입되는 아드레날린에 대한 반응인 거죠.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면 이른바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반응은 근육의 긴장과 혈류량을 증가시켜 다리를 무겁게 합니다. 모든 신체 시스템은 완전히 각성되고 강하고 빠르게 행동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응은 2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올림픽 선수처럼 뛸 수 있거나 근육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2가지로 반응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회피하는 거죠. 그건 비 오는 날 그런 손으로는 나무에 달린 과일을 더 따기 쉽기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름 자체는 피부 속 모세혈관이 수축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손가락의 신경이 손상되면 아무리 오래 물속에 있어도 주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물에 일으키는 특정한 반응 때문에 주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지 피부 질 자체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생물학적 이유로 중요할 거예요.
젖은 유리구슬을 마른 손, 그리고 젖어서 주름이 잡힌 손으로 주워 담는 다른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젖은 손으로 구슬을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예요. 주름이 잡힌 채 젖은 표면에 서 있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미끄러운 경우에 접지력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 같네요. 관절로 뚝뚝 소리를 내는 나쁜 습관으로 인해 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자신은 항상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어디서든 그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냥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몸에 어딘가 상처 입거나 뭔가를 부러뜨린 것 같이 따닥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관절이 따닥 하는 소리가 나는 건 우리의 웰빙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따닥거리는 소리나 갈라지는 것 같은 소리는 강한 힘이 관절을 밀어 작은 가스 방울이 빠져나오게 굽혀져서 공기가 빠져나갈 때 발생합니다. 일종의 관절 방귀 같은 거죠. 이런 공기방울은 몸의 관절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며 어떤 위험도 없어요. 관절이 저절로 삐그덕 하는 것처럼 말이죠. 관절에 딱딱 소리를 내는 나쁜 버릇이 있나요? 아니면 그 소리를 참을 수 없는 사람인가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배에 가스 차는 소리, 꾸르륵거리는 소리, 배에 천둥 치는 소리.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 부끄러운 소리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왜 이런 소리가 나는가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뇌가 여러분이 먹지 않는다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위가 비면 뇌는 무언가를 소화하는 과정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위에 보내고 저 아래 소화기관으로도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가스 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냥 뭐 좀 드시고 내려 보내세요. 네?